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 잔심 캐릭터 지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체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후반부에는 그간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댓글 중 몇 가지 질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식품이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육류, 어패류, 알류, 우유 등의 동물성 원료 대신 콩, 밀, 아몬드 등의 식물성 원료나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로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였을 때 표시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식품을 표시할 때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대체 식품은 동물성 원료를 대체하여 기존의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존의 식품과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물성 단어를 병기하거나 대체하는 원재료를 직접 표시하는 등 대체 식품의 특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체식품의 주 표시면에는 대체식품 관련 표시를 하도록 표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주 표시면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첫째,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를 표시하고, 둘째, 제품명은 식물성 단어 또는 대체하는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거나 동물성 원재료명, 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셋째, 동물성 원료의 함유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식품 유형,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먼저 대체식품 용어는 동물성 원료를 대체하여 제조 가공하였다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명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요. 첫째, 식물성 함박 스테이크와 같이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둘째, 콩으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와 같이 동물성 원재료를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베지볼 등과 같이 동물성 원재료명이나 동물성 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표시할 때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하여 제품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함박스테이크, 불고기 등과 같은 요리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원래의 해당 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하지 않도록 식물성 용어 또는 해당 제품의 제조 가공 시 사용한 주요 원재료명을 함께 병기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육볶음,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스크램블 에그 등의 요리명은 사용할 수 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유, 계란, 연어, 고등어 등 1차 산물인 동물성 원재료 명칭만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맛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등과 같이 대체식품의 표시 방법을 모두 준수하고 고기맛, 크림맛이 나는 등의 수식어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품명에 식물성 용어를 사용할 때 별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제품에 식물성 원료가 100% 사용된 경우이거나 해당 제품의 주 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원료 분류에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원료로 분류되지 않은 미생물 등의 원료가 포함된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의 주 원료가 식물성 원료이고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하였거나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 첨가물 또는 조미식품을 일부 포함한 경우
제품명의 식물성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동물성 원료의 포함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용어의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품명의 식물성 대신 식물 기반, 식물 유래, 플랜트, 플랜트 베이스, 베지, 베지터블의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 식품에 식물성 원료를 100% 사용하거나 식물성 원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일부 미생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로서 식품의 비건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경우라면 식물성 대신 비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두 번째 표시 방법인 동물성 원료를 대체한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에는 동물성 원료 대신 사용한 주요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함께 표시하고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콩으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라면 콩의 함량을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내용 중 셋째,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표시 방법입니다. 대체 식품은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를 설명하는 문구를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하는데요. 원재료 중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하는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용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 무첨가 등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원재료 중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식물성 원료 및 그 함량, 그리고 동물성 원료 및 그 함량을 모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식품의 원재료 중 주 원료인 콩의 함량은 50%이고 전체 식물성 원료의 함량은 95%, 동물성 원료의 함량은 5%인 경우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식물성 원료 95%, 동물성 원료 5%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제품명에 주 원료인 콩을 사용한 경우 주 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콩 50%를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사례로 콩으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의 소스에 일부 동물성 원료, 버터를 사용한 경우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소스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거나 소스에 동물성 원료인 버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 표시면 표시사항 이외의 다른 표시사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식품과 같은데요. 다만 원재료명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대체 식품에 일부 동물성 원재료를 포함한 경우 정보 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가 동물성임을 병기하여 표시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제품에 소스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 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소비자가 동물성 원료의 포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소스, 동물성 원료 포함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 표시 관련입니다. 대체 식품에는 기존 제품의 특성과 다른 점을 설명하는 표시를 추가로 할 수 있는데요. 대체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표시한 경우 추가로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문구, 식물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임을 설명하는 문구, 대체 식품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 등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과 같이 대체 식품의 주 표시면의 표시 원칙을 모두 준수한 경우 meat free, plant based 등의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체 식품에는 실제 제품의 조리에 이미지 사진 등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고기, 계란 등의 동물성 원료의 사진 또는 그림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이 두류 가공품인 제품에 대체 식품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두류 가공품의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네,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해당 식품 유형이 두류 가공품이라면 정보 표시면의 식품 유형란에 두류 가공품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두류 가공품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식육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로 소시지와 유사하게 제조 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소시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세 가지 주 표시면 표시 원칙 준수 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육 대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소시지와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서 주 표시면에 대체 식품을 제품명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하고 제품명에는 식물성 또는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하여 표시하고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 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한 경우라면 제품명에 소시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식물성 우유라고 표시하거나 대체한 원재료명인 귀리 또는 아몬드를 사용하여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아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식물성을 병기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명에 대체한 원재료명, 귀리 또는 아몬드를 병기하더라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대체 식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영양 성분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영양 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 등에 해당 영양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 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이나 콜레스테롤 0%의 표시 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체 식품에 저지방 등의 영양 성분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영양 성분 강조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라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영양 성분의 무 또는 저의 강조 표시는 영양 성분 함량 강조 표시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 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표시하고자 하는 대체 식품이 영양 성분 강조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성분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해야 하나요? 네,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식품 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아니지만 미생물 배양 또는 세포 배양물 등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사한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 유사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해당 제품에 사용된 베타락토글로불린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와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체 식품에 미트 프리, 밀크 프리, 플랜트 베이스드의 표시를 할 수 있나요? 대체 식품의 주 표시면 표시 원칙을 준수한 경우라면 미트 프리, 밀크 프리 등 동물성 원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교육 영상의 댓글 중 몇 가지 질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육 제품에 보관 방법에 따른 소비 기한을 두 가지 경우로 표시해도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기한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냉동 보관 유통해야 하는 축산물은 냉동 보관 및 냉동 온도, 냉장 보관 유통해야 하는 축산물은 냉장 보관 및 냉장 온도를 표시해야 하므로 품목 제조 보관 소비 기한과 보관 방법에 맞도록 한 가지 경우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 기한 특강을 참고하세요. 제조일이 2023년 9월 15일이고 소비 기한이 제조 연월일로부터 36개월인 제품은 소비 기한 날짜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제조일을 포함하여 36개월을 더한 날짜로 표시하면 되므로
소비기한 2026년 9월 14일까지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강과 11강을 참고하세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제품의 크기가 작아 표시사항 라벨지 부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 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보 표시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 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강을 참고하세요. 복합 원재료를 표시할 때 복합 원재료 내의 구성 원재료는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 유형을 표시하고, 관로로 복합 원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 표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5강을 참고하세요.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할 때 동일 식품 유형 중 유사식품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할 때 다른 제품의 표준값은 동일한 식품 유형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사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주 원료, 성분 배합 비율, 제조 방법, 소비자의 구매 패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식품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강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대체식품 표시 방법과 영상 댓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설명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